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조합원 가입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계약을 체결했다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죠. 변호사님 나와 계시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가입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가입을 체결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애당초 조건이 안 되는데 가입을 한 조합원들이 있다는 건데요.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상담 직원의 꿰에 빠져 일명 임의세대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죠. 일례로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임의세대로 가입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사건들이 대표적이겠죠. 저희 채널에서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많이 다뤄졌잖아요. 그때 배운 걸로 기억하기로는 외국인이면 가입을 할 수 없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가입 자체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A조합과 동호수를 지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는 같은 달 계약금 및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총 5,800만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자신들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A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A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 안심보장증서도 저희가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조합원들 분들이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쓰는 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증서를 믿고 계약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법인이 올린 지주택 가입 유의사항에 대한 글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내용에는 임의세대, 외국인 가입자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요. 짐작하셨겠지만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 글을 보시고 소송을 의뢰를 하셨던 거군요. 예, 가입 당시 조합은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안내사항이 없어 전혀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의 더 큰 피해를 떠안을 것 같아 문의를 주신 것이었죠. 사실 조합의 다른 귀책 사유를 차치하더라도 가입 자체가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가입 종용을 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망행위를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의심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우선 앞서 말씀드린 가입 조건인데요. 외국인은 외국 국적의 제외 동포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망했죠. 이에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조합 가입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분담금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나 안심보장 증서를 믿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입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진짜 많았었네요. 조합에서 아주 만약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성공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뢰인분은 외국인이시잖아요. 어차피 분양을 받는 게 불가능했었네요. 예, 맞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임의세대로서 주택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조합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조합 가입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신축 아파트 분양이었으므로 이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조합의 설명은 허위였기 때문에 이는 신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잘 해결돼서 의뢰인분은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분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라고 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죠. 변호사님,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배웠던 거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오늘 저희 채널을 새로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가입일 기준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은 조합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 주어야 하죠. 조합원과 조합 간의 약정에 의해 일반 분양자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의 강행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례처럼 조합원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을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입 전 꼭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짚어주신 포인트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기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유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임의세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들어봤던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